반갑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 주간 다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어? 왜 잘 보냈다는 말이 잘 안 나오지? 응? 목표가 확실하고 하는 일이 즐겁고 하면 그래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그래야면 틀림없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목표가 확실하고 하는 일이 즐겁고 즐겁나? 하는 일이 즐거워?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일이 즐거워? 목표가 확실하면 좀 즐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확실하고 여러분이 될 게 확실하면 그래 하는 일이 즐겁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싸? 잘 먹고 잘 싸야 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목표도 잘 먹고 잘 싸고 하면 꼭 합격 오지 않을까? 자, 나 펼쳤죠? 그래 한번 봅시다. 자, 1번이요. 1번 공소시효.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30년이 아니죠. 얼만데요, 이름들? 25년. 오케이.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의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의제 공소시효. 이제 촬영하고 있지? 그 다음 니은번에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법정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는 어떻습니까? 이 옳은 지문이죠, 그죠? 형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 기간을 정하는 거고요. 우리 특별법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그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 기간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우리는 처단형이라 하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형, 법정형. 싸하네요. 설렁설렁. 형법, 형법 법정형이네요. 형법정형. 그리고 힌트가 다 있단 말이야. 이 힌트를 찾아내는 게 이 수성법의 전문가거든요. 제가 이거 다 찾아내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박혀 있는 것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가중감경한 법정형. 놀랍죠? 누가 이런 걸 찾아내겠노? 박강사 말고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정말 이런 분위기 계속 가져갈래 너희들? 내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모르지? 너무 심하게 삐지면 울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라. 자, D급번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형법 1조 1항 행위시법 위원칙이지만 가볍게 바뀌면요. 가볍게 바뀌면 형법 1조 2항에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그지? 근데 지금 계속 형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형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공소시효는 그래서 우리 형법처럼 가는 게 옳아요. 이거는 내가 형법을 그래서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쪽으로 가는 게 옳아요. 이 공소시효가 실제법적 성격을 띤 제도라고 하고 형법상의 제도 말이죠. 그쪽으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부 다 맞아요. 우리 쪽에 있으니까 약간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재판시법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D급번은. D열번에 이 포괄일제네요. 포괄일제는 여러분 우리 저 볼록이가 말이죠. 밥을 먹을 때 말이죠. 밥을 먹을 때 우리 형법 볼록이가 밥을 먹을 때 공깃밥을 5그릇 비웠다. 5,000원짜리다. 한 그릇 비울 때마다 1,000원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공깃밥 다 비우고 나면 이제 좀 차는구나 하면서 이제 5,000원 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이 기산할 때는 개개 행위마다 기산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회가 끝났을 때, 최종회 공깃밥 비었을 때 그때 바깥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최종회 복무 이탈 행위가 마치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다음 미연벌에 장기 5년 이상, 장기 10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자, 자격정지는 여러분들 자격정지 우리 시효기간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5년하고 이렇게 10년하고 쭉 내려고 이제 무기 그다음 사형 딱 이렇게 해서 시효기간이요. 자, 5, 7, 10, 15, 25. 그다음 1, 3, 5, 1, 3, 5. 자, 그 이렇게 야, 나 이거 외우는데 이 시기들 막 아니 웃기라 그게. 여기 맞으면 아파. 여기다 한번 해봐. 니가 지금 나와봐서 빨리 한번 해봐봐. 니가 누구니? 니 나와봐라 여기 나와봐라 빨리. 야, 이 나쁜 신부를 갖고 있네. 이 피랍해도 이거 면접에서는 니 엄청나게 이거 잘해야 되겠다. 볼록이는 절대로 여기 닿을 일이 없을 거야 아마. 배가 닿겠네 배가. 너무 심했나? 볼록이 이거 뭐 이런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히겠다 그치? 뭐가 기가 막힌데? 내가 뭐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자, 여 밑에 라인이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니까 여기가 5년하고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하면 밑에 라인을 딱 생각해 보면 3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에 이 시기들만 늦게 오고 말이야 진짜 시기들만. 담배 피고 왔지? 담배 그 잘 피는 친구들은 담배 피는 그 정도의 어떤 집중을 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목표, 그러니까 딱 담배를 피워야 된다. 거기서 담배 피는 친구들은 1시간 공부할 때 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담배 피러 내려간다는 그 즐거움이 있겠네. 자, 우리 자격정지 이렇게 3년. 그 다음에 유기징역 유기검거하면 이쪽 라인을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무기나 사형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효는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하나의 파트에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이 공소시효 이 기간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 재정 신청에도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파트를 가지고서 숫자만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하고 그다음 재정 신청이었습니다. 재정 신청 알고 있어야 돼요. 또 2년짜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개정 전에는 이 시효가 한번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 전에는 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으로 바뀌었죠. 그다음 B번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의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장에 있었던 시점이 아닌 공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소장이 바뀌면요, 이제 심판 대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 바뀐 심판 대상을 가지고 모든 수송 조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시효 기간도 이제 뽑아내는 거죠, 다시. 법정이 많이 달라진다면. 근데 이것의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시까지 완성 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거죠. 변경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완성 여부는 제기시. 그러니까 공장이 변경되면 이렇게 해요. 변경되면 변경된 거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한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 여부는 완제다. 완제. 변경되면 변경된 것 가지고 이렇게 기억한 뒤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것 가지고 시효기한을 정하고, 완성 여부는 제기시, 완제다. 이렇게 해서 딱 기억하면 되겠죠. 시험에 이제 두 가지 형태예요.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 전 공소사실 법정에 가지고 시효기간을 정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변경 전이 아니고요. 변경된.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시가 아니고 공장 변경 시까지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제기시까지죠. 이렇게 판례가 두 개가 있고 선택지는 이렇게 오답으로 두 가지 유형의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자, 2번 문제. 다음은 공사일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이건 공사일 특징에 관한 문제예요. 자, 1번에 공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에 의해서 공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의 효력이 없다. 틀리죠? 우리 공소장에 공사실과 피고인은 특정 기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사실 특정에 대해서는 판례를 좀 많이 여러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국가직, 특히 검찰직에는 출제가 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다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에 어떤 것을 적을지, 어떻게 적어야 특정되는지 이쪽 부분이 우리 경찰 채용에도 나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어떤 직렬의 시험은 아니거든요. 우리 경찰 쪽은. 그래도 일단은 뭐 가볍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저녁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뭐 설명해도 오늘 그 한번 전단지도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요.
그 심화로 가게 되면 판례를 간단하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 그런 키워드를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드리니까요. 그때 양을 넓히시면 돼요. 거기에 일부는 다소 불명확한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됐다고 봅니다. 검사도 신이 아닌데 일시하고 장소하고 범행 방법을 모두 다 특정 기재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자기도 신이 아니라서 최대한 수사를 해도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공사일 특정은 교과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강의 편하게 강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재 내용이 명백하면 명확하면 더 좋겠죠. 1편, 2편, 3편, 4편 내용이 전부 다 세밀하게 적혀져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피고인 여러분들도 훨씬 더 수업 듣기가 편하겠죠. 근데 3편하고 5편 내용이 좀 흐릿해요. 근데 2편하고 4편 내용을 가지고 그 흐릿한 3편하고 5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강의하는데 그다지 지장 없고 여러분 수업 듣는데 그다지 지장이 없다면 이건 특정된 것으로 봐요. 이런 교과서는 강의할 때 별 문제 없고 수업 듣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강의 진행한다고요. 즉 법원의 심리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포괄일제에 있어서도 일제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포괄일제는 개개를 특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포괄일제는 뭐 개개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 형법 볼록이가요. 우리 그 밥을 먹었다고 우리 이야기할 때 말이죠. 첫 번째 공깃밥 어떻고 두 번째 공깃밥 어떻고 세 번째 공깃밥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5그릇, 6그릇 공깃밥을 비웠다라고 그래서 한 끼 식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무공동정법에 있어서 실행정법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무관계 실행정법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근데 자, 저는 이제 실제 실행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친구가 실행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범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실행 행위를 전담을 했어. 이런 경우에 이제 저를 기소할 때요. 그 실행 정범의 실행 정범 실제 실행을 하는 실행 정범의 인적 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행 정범의 실행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네네네 나의 어떤 범죄 공사실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다 판례 사안들이에요. 이런 판례 양은 나중에 넓히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에 교사방조범. 여러분 교사방조요. 교사방조. 자, 이것은 공범이죠. 공범. 교사는 시키는 거고 방조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실제 범죄를 범하는 정범행위에 종속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행위 방조행위만 적어서는 안 되고 교사방조는 실제 범죄를 범하는 정범의 사실도 같이 특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죠. 기재할 필요 없다 했으니까 틀리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공소제기 후에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때요?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없다. 틀립니다, 여러분.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수사는 안 되지만 임의수사는 돼, 안 돼? 되죠. 임의수사는 되죠. 피고인을 불러서 하는 피고인조사 임의수사 되잖아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 또는 사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우리 했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누굽니까? 검사가 지휘하고 사형관리가 집행하죠. 그 사형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러 딱 갔는데 이 피고인이 칼 들고 설치면 그 칼 빼앗는 거 바로 이거잖아요. 그 다음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에 피고인의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번복시킨 참고지소서는 그 증언이 없다. 그렇죠. 번복 증언을 받아내는 이런 조사활동은 위법입니다.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증거로 쓸 수는 없죠. 2000년에 진술조서 판례가 나왔고요. 2012년에 진술서 판례가 나왔고 2013년에 피의자신문조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가 3개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뭐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주의, 그를 통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자 이것은 번복 증언을 받아내게 되면 번복 진술을 받아내게 되면 이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에 증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아주 이례적인데 뭔데요?
증거 동의입니다.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4번인가?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사전에. 그런데 이거는 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대물의 경우에는 긴급 집행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해요. 있어야 제시하죠. 없는데 어떻게 제시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1회 공판기일 전 지방원 판사의 증인신문. 자, 기억번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공소되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청구한다. 어때요? 공소되기 후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1회 공판 전까지. 1회 공판 전까지는 수소법원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지방법원이죠. 니언번. 증인신문 청구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그렇죠. 판사는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를 정한 때 피고인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고 판사는 검사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 한때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래서 검사가 보관하는 거예요. 열람농사는 안 되죠. 이런 것들. 여러분 거기에 니언벌에요.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 서류는요. 법정에 311조를 통해 들어가 315조에 의해서 들어가 311조. 원래 지방법원 판사의 조서는요. 이거는 315조로 315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 수소법원권은 311이잖아요. 이건 지방법원이지만 311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왜 그러냐면 수소법원의 일을 대신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의 정답률이 73%네, 여러분들. 자, 압수물의 환부 간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위조문서. 이것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렇죠. 이건 필요적 몰수물입니다. 근데 몰수를 선고한 뒤에 이제 몰수된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에서 때로는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위조 표시를 해서 더 이상 유통 못하게 차단하고요. 환부하는 거 가능합니다. 맞고. 이번에 간부받은 자가 압수물에 대해서 보관 의무를 가지며 이미 제출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해야 되고 3번에 증거에 공한 압수물은 간부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환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도 맞죠. 그죠? 증거에 공한 압수물은 증거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환부를 해요? 이제 간부는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압수물에 대해서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지만 환부 조건을 포기하면 환부 의무는 면제되어 틀립니다.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누구에 의해서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관세 포탈 작물이라 단정할 수 없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자 국고에 기속시킬 수가 그래서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적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환부 청구에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부해야 된다고 했죠. 요놈이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 했단 말이죠. 자, 어떤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 즉 환부 청구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환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무방하다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 밑에 73%는 6번 공소시효. 자, 1번에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맞죠. 그죠? 포괄일제. 그 다음 2번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의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진행한다. 맞죠? 공창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에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변경식 기준으로 삼을 것 아니다. 그렇죠. 완성 여부는 완제라고 했고 4번 공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공사실에 대한 법정형 틀립니다. 변경된이죠. 그 다음 7번 증거보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83%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네요. 자, 1번에 증거보존 청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그렇죠. 수사상 증인신문은 불복이 안 되지만 증거보존의 경우에는 3일 내에 항고 불복 가능.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해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 증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그렇죠.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 청구할 수 없다. 틀리죠.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됩니다. 우리 증인신문 되죠. 압수수색, 금정감정, 증인신문이라고 했죠. 압수수색, 금정감정, 증인신문. 이 증인신문요.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증인신문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해자 피고인신문 안 돼요. 그 다음 4번의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는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가능. 어때요? 이거는 맞죠? 1회 공판 전까지. 자, 8번 문제 들어가 보죠. 55%네요. 왜 이리 정답이 났습니까? 자, 실패했고 그 직후 갑은 을이 떨어뜨렸던 을소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갑은 을이 현장에 떨어뜨려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라고 해도 되겠죠.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는 영장이 필요해 필요 없어. 영장이 필요 없잖아요. 이걸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맞죠? 자, 이것은 체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범행 중 범행 직후 지금 이놈은 현행범이 맞습니다. 자, 현행범을 만약에 체포하면서 압수했다면요. 자, 이것은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의 검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체포구속 현장의 범위를 조금 넓게 이해를 하면요. 이거는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의 검증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학설에 따라 약간 입장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떤 경우로 보든 간에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죠?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이 칼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근데 가져왔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니은번이요.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21일 14시경까지 을소의 지갑과 지갑 속의 사진을 탐문서에 즉각 활용했다. 영장을 받았다는 말도 없이 활용했다. 그래서 니은번은 잘못되었다. 그러던 중에 딕은 갑은 2008년 1월 23일 긴급 체포했다. 우연히 발견했다. 긴급 체포했다. 긴급 체포 대상 범죄 맞고 우연히 발견하면 영장 받을 시간 여유 없는 긴급한 상황 맞죠? 도망칠 염려도 다분히 있잖아요. 긴급 체포 옳고요. 긴급 체포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을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거 좋습니다. 위에는 칼이 아니고 지갑이네요. 지갑. 자, 맨 밑에 칼 영장 없이 압수했다.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는 영장 없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건 옳고요. 그래, 니은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류물 아니냐, 유류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유류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체포 구속 현장 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유류물 이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9번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67%네요. 자, 1번에 환부의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장 가치 감소 염려에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환부에 대한 압수물인데 환부받을 자가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멸실, 파손, 부패에 염려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가 보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몰수한데 기억나십니까? 몰수한데 몰수 쭉쭉쭉쭉 환 쭉쭉쭉쭉 뭐 대가 보관 가능하죠. 법령상 위법 폐기 기억나십니까? 위 쭉쭉쭉 법 쭉쭉쭉 폐기 처분할 수 있죠. 폐기 처분은 하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고. 자, 법 쭉쭉쭉 요놈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정도만 검토하시면 돼요.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맞죠?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환부 청구 포기한다 의사표시한 경우에 환부의무 면제된다. 틀리고요. 그 다음 4번에 피해자에게 안보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는 것은 뭔데 여러분들? 사업상 인도 청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죠. 이 경우에 인도 청구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10번은 53%. 왜 그렇지? 검사 또는 사형관이 피해자를 체포한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하여 틀립니다. 이건 제가 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이거 뭐 오답이다 뭐 이렇게 아주 그런 그 용감한 그런 그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오답이 있으면 그날 여러분 로또 사셔야 됩니다. 로또 사도 돼요. 오답 있는 날은. 그리고 오답이라는 말은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확 찾아내가지고 막 구속영장 청구 아니죠, 여러분들.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범행 중 범행 직후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한다. 아니죠. 압수수색 검정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검사 또는 사용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는 거 24시간 이내에 한해서 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그 집행영장의 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자 법원에 보고 및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이것은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제출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11번은 88%네요. 재정신청제도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 편의주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법 방법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3개월 이내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협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재정신청에 따른 심리 이를 통한 결정요 3달 이내 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훈시기간입니다. 3달 지나도 되죠. 고소 고발 대상 범죄 제한 없이 모든 범죄 틀립니다. 고소인은 모든 범죄, 고발인은요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 어떤 범죄인데요. 직권을 남용한 뒤에 가두고 때리고 까발린다 했죠. 가두는 거, 불법 체포 감금, 때리는 거, 폭행 가혹행위, 까발리는 거요. 피의사실 공표죄. 그리고 이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해서 재정신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4번인가요? 예, 검사 공소일 만료일 31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찰은 거치지 않고 공소일 만료일 전날까지 맞죠? 저희 만료일 전날까지. 그 다음 12번은 1번 주의. 86%네 여러분들. 자 1번에 과거에 소유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했다면 1번지 위반된다. 틀리죠. 자 뭔가를 기재했을 때 1번지 위반이라고 한 판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전과 직업 없음 소유무 송치 처분.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직소. 자 이거 전과 직업 없음 소유무 송치 처분이요.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되고 1번지 위반 아니고 자 오늘 우리가 할 건데 무죄 추정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인가요? 공파절차 갱신의 절차, 파기환송 후의 절차, 공장 1번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고요. 공장 1번주의는 최초 공소 제기할 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1번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1번주의 예입니다. 살인방화 동기 있잖아요. 동기를 기재하는 것은 1번주의 위반이라고요? 아니라고요? 1번지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뭘 기재하는 것이 1번지 위반이란 판례가 찾기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쉽게 강의 못합니다. 뭐 기재하면 1번지 위반이다. 아 틀렸다고 해라. 틀렸다고 해라. 이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는 이쪽 부분에 정통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 어떤 것이든. 그 다음 13번에 공소의 후에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 13번. 이건 뭔데 이거는. 이게 정답률이가 이게 47이다 이게. 이게 뭐고? 이건 내가 실수했나? 자 공소되기 후에 수사기관에 원칙적으로 상대서를 할 수 없다. 맞잖아. 공소의 후에도 1회 공판기일 전후 불문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 신문할 수 있다. 맞잖아. 공소의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위법수입 증거로서 적립 진행된다. 이 뭐 틀리다 이거. 위법수입 증거는 아니라 했잖아. 공소의 후에 피고인 조사 된다 했잖아. 이걸 이렇게 47이 웬 말이고 이게.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한 후 검사가 그를 검찰청에 소환하여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맞잖아. 무슨 소리 하자는 게 14번이요. 공소제기 효과. 1번에 공소제기가 있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되게 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해당하므로 서법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어때요? 공소기각 판결 맞습니까? 공소기각 판결.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재차 기소되면 동동판이고요.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제법 다중고처할 때 다시 또 공소가 제기된 경우잖아요. 수동조건 불급이 형재판 공기판이고요. 동일 사건이 다른 여러 개의 수개의 다른 법원에 기소가 되면요. 이때는 경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해요. 또 오늘 해요.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겠죠. 여러 개의 단독에 있으면 누가 이겨요? 먼저. 단독과 합의가 있으면 합의. 그러면 경합에서 밀린 놈은요. 다툴 수 없어요. 수동조건 불급이 형재판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뭐가 있어요? 치사 경범할 때 관할의 경합에서 밀린 놈 결별하라. 예, 공소기각 결정이죠. 같은 법원에
다시 공소됐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맞죠, 그죠? 자,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공소는 검사가 표현을 시작한 사람 이외에 진범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냐나 공범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다. 틀리죠.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범에게, 진범에게 다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뭔데요? 시효정지. 오케이. 공소시효정지. 공소시효정지. 이것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잖아요. 3번에 공소에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실적 심판 대상. 아니죠. 공소에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잠재적 심판 대상이죠. 잠재적. 공소 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면 공소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친다. 안 미쳐요, 여러분들. 안 미쳐요. 그 다음 15번. 73이네. 재정신청 제도. 잘못된 거. 기억번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원칙적 공개하지 않는다. 맞죠. 공개 비공개가 나오면요. 앞에 공판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가 봐. 거의 4군데 물어본다 했잖아.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원칙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공개, 공판, 공개재판, 줄임말 공판.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또는 기소강제 절차. 공판이란 말 들어가 있어 없어? 없지? 공개 비공개, 비공개.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하냐?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공개, 나머지 들어있으면 공개 비공개라는 지문이 있을 때 공개라 하면 틀리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원칙적 공개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옳고, 모든 범죄 고소인과 형법 123, 126조 고발인은 재정신할 수 있다. 맞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 진행 정지된다. 맞고, 열번에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속 지방검찰청 소재를 관할한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아니죠. 뭔데? 고등법원이요. 그 다음 미연번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 관련서를 증거물 열람능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열람능사가 가능한 게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뭔데? 기소강제 절차에서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이렇게 증거를 조사하게 되면 그 조사한 결과를 서류에 적는다고 했죠. 이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능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 16번 51%네 여러분들. 체포구속 직고심사 1번에 공범 또는 공동 피해자 순차 청구가 사방의 목적이 명백한 때 법원은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기각할 수 있다.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죠? 여러분, 신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직구심에 바로 기각 결정 때리면 그 직구심사를 맡은 그 판사는요, 골치 안 아파도 되고 뭐 아체수다, 그자이? 바로 그 아체수죠. 아닌 자가 청구했다, 그 다음 재청구했다, 그 다음 사방의 목적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체포구속 직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된 때부터 48일 내에 직구심사 신문해야 한다. 맞죠, 그죠? 이전에는 체포직구심은 24, 구속직구심은 3일이었어요. 3일은 너무 길고 24은 너무 짧고 해서 짧은 것은 더해주고 긴 것은 빼주니까 공이 24시간을 더해주고 빼주니까 48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체포적구심, 구속적구심 전부 다 48시간까지 신문을 끝내고 결정은요 24시간 내에. 그 다음에 법원은 체포구속적구심 청구 있는 경우에 피해자 출석 보정할 만한, 틀리죠? 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어떤 적구심에서만 된다고요? 구속 적구심에서만 된다고요. 체포 적구심은 안 되거든요. 가운데 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또는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는. 그리고 뒤에 공통된 글자, 이것을 한 번만 적고자 할 때 체포 적구심 또는 구속 적구심, 적구심이라는 글자가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는이라는 말도 빼고 싶다 하면 가운데 점을 톡 찍어요. 체포점 구속 적구심 이렇게 가면 체포 적구심 또는 구속 적구심이란 말이거든요. 둘 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아니죠. 구속 적구심에서만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체포구속 적구심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해자 심리로서 열람등사 권리가 있다. 예,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7번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17번 68%네요. 1번에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다. 아니죠, 여러분. 그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문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신문 절차 진행할 수 없다 했는 틀리고요. 그다음 이번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냐면 원칙이다. 예, 비공개요. 자, 검사 변호인은 판사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신문 도중에 판사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진술, 그리고 신문 도중 판사를 가려다 의견진술 맞죠, 그죠? 의견진술밖에 안 돼요. 문답 형식의 신문 안 됩니다.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문 도중에 조력 맞죠? 신문 시작 전에는 접견도 되잖아요. 그다음 18번 형사법상 체포와 구속 제도 46%야. 우야 이게 뭐, 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 2개월. 자 구속 기간에는 공소 이전에 체포 기간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기소된 날부터 한다 있잖아요. 긴급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체포하지 못한다. 그렇죠. 영장 체포는 되지만요. 긴급 체포는 안 되죠. 영장 구속도 돼요. 영장 체포, 영장 구속 다 되잖아요. 영장 없는 체포는 못한다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죠. 무죄 면서 형의 면제, 형의 선고에, 형의 집행에 공소와 벌금 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 효력을 잃어요. 유리한 재판이니까요. 그 다음 4번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를 받은 후에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9번이 16%예요. 이런 건 정답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죠. 기억번에 여러분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성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다. 아니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구인하는 거 맞죠? 그죠? 체포영장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요. 조사실의 출석, 기소가 되면 법정의 출석, 확정이 되면 집행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미연번에 우리 그 피고인 구속 미라다 원칙 있잖아요. 요이성기 사정고지요.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 변명기에 이거 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위법해요. 그런데 변호인을 선정해서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 했답니다. 그의 변호인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달라지죠. 이미 변호인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변명 다 했으면 변명할 기회를 다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미 절차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되잖아요. 디귿번에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402조 403조에 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지방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준항고도 안 됩니다. 디열번에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 종전구속유죄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라고 했네요. 틀리죠? 여러분 영장은 사건마다 발부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발부되는 거예요. 사건. 우리 A 사건에 대한 영장은 A 사건에 대해서만. 그 다음 B 사건에 대한 영장은 B 사건에 대해서만. 그래서 A 사건에 대한 영장 그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B 사건 등장했고 B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한 거. 그래서 이중으로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은 아니죠. 그 다음 88조는 사후고지입니다. 공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구속 후에 다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관에 한 사후 청문 절차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은 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사전 고지에도 이미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20번 다음은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1번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그 자체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목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자유로운 접견이요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근데 접견권 그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목들을 위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해요. 그죠? 옳은 지문이고. 이번에 변호인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 청취, 녹취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글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틀립니다. 관찰하는 것은 되잖아요. 3번에 수사기관이 변호인 직계교통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자,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준항고죠. 준항고. 그 다음 4번에 변호인과의 직계교통권은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맞네, 그죠? 1번 여러분 그 접견권 그 자체도 법률로서 제한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1번 틀립니다.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이 안 되지만 접견권 자체는 법률로 제한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